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종과 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협약을 맺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천안시청 공무원이 지역 문화유산과 밤하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전시를 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올해 안에 특수학급 66개를 신설하거나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여러 광역시도가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고 있죠. 충청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충청권 메가시티, 이른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과 대전, 충북과 충남이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걸음을 뗐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데 모여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맺은 겁니다. 충청권의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서 충청권을 뛰어넘는, 충청권에서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특별한 자치단체를 하나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규약과 조례 제정을 비롯해 행정과 재정 지원, 시도민 공감대 형성 등에 함께 나서게 됩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를 컨트롤할 합동추진단도 구성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로부터 한개국 3개과 9개 팀 총 37명 규모로 한시기구 승인을 받아 1월 초 세종에 있는 지방자치회관의 사무실을 꾸렸습니다. 산업과 교통, 문화 등 분야별 초광역 협력 사업을 중앙부처나 지자체 협의를 통해 발굴하고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단은 도로, 철도라든가 이런 교통망들을 함께 논의해서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또 경제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행정, 정치 형태로 여기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특별지자체가 지속되기 위해선 광역단체장의 의지가 필수적인데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전국 첫 특별지자체로 출범한 부울경특별연합은 단체장이 바뀐 뒤 울산과 경남의 불참 선언으로 현재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 결과에도 흔들리지 않을 제도적 장치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맞설 초광역 협력체가 될 충청권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흔히들 별은 겨울에 잘 보인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 밤하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천안시청의 한 공무원이 지난 1년 동안 지역 문화유산의 밤하늘을 촬영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보 7호인 천안 봉선 홍경사 갈기비와 그 위를 수놓은 별들.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별의 궤적을 담았습니다. 도문화재 자료인 고령박씨 종중제실 위로 떨어지는 별똥별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홍대연구학관 개관 8주년을 맞아 열린 천안 문화유산 별빛 야행 특별전입니다. 홍대연 과학관에 근무하는 김종태 주무관이 지난 1년 동안 지역 문화유산의 밤하늘을 기록한 작품입니다. 33곳에서 촬영한 사진만 3만 장이 넘는데 날씨가 좋지 않거나 주변에 불빛이 밝아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일쑤였습니다. 근무를 하고 이제 밤에 별을 보러 촬영하러 나갔는데 그 촬영지의 상황에 따라서 날씨가 흐리면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래서 한 3번 정도까지 방문한 곳들도 있고, 또는 산 꼭대기에 카메라를 여러 대를 메고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이번 전시는 시청 로비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총 5차례 진행됩니다. 도시화가 진행된 천안의 밤하늘에도 수많은 별들이 떠 있고 시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는 김종태 주무관. 우리 천안시도 지금 1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도시인데요. 밤하늘의 별이 잘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밤하늘, 거기에는 아주 많은 별들이 있고 또 그 별들과 함께 아름다운 천안의 문화유산들을 함께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불가리아 소피아 시와의 교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30일 세종시립도서관에서 페트코 드라가노프 주한 불가리아 대사를 만났습니다. 두 도시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위해 유럽연합 국제도시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우호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최 시장과 불가리아 대사 일행은 도시 현황 등에 대해 환담을 나누고 지난해 12월부터 시립도서관에서 열리고 있는 불가리아 숨겨진 문자 전시회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이 산림청에 30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박 시장은 남성현 산림청장을 만나 기후대응 도시숲과 태학산 목재문화센터, 천호지 목재 친화도시 조성 등 산림청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올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 달성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박 시장은 1월 마지막 확대 간부 회의에서 최근 국가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아산시가 3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부조리가 발생하면 엄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상필벌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며 청렴 1등급 달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분발을 당부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특수학급 66개를 신설 또는 증설하는 내용을 담은 2023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내놨습니다. 교육청은 연간 40개 정도였던 증설 규모를 66개로 확대하고 70개 학급의 환경 개선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2026년 충남교육청 특수교육원 개원을 위해 전담팀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부쩍 오른 난방비 탓에 서민들의 지갑이 더 얇아졌습니다. 천안시는 지역화폐 캐시백 한도를 한시적으로 높이기로 했고 충남도는 취약계층의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영성동에 살고 있는 이망규 씨. 얼마 전 도시가스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사이에 6만 원이 넘게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번 달에 17만 원 나왔는데 이번 달엔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얼추 10만 원 돈 얼추 되네, 오른 게.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과 할인폭을 늘리기로 했지만 불만의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별도의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천안시는 난방비 급등 피해는 전 계층에 해당한다며 2월 한 달간 천안사랑카드 10% 캐시백 한도를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우리는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상당히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대책을 강구해 본 것입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카드 소유자 한 명당 5만 원을 더 돌려받는 셈인데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도 기초생활수급자 6만 6천여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버스 승강장 방풍시설에 7억 원, 경로당 난방비에 109억 원을 지원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지자체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급 방식이나 규모는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세종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출산 축하금으로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까지는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2015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8년째 지급 방식도 금액도 그대로입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출산 가정에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고 있는 흐름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세종시의 출산 축하금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자녀를 출산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더 크므로 그만큼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합당하므로
우리 시도 출산 축하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근 정부기관이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출산 축하금 지원 액수와 출산율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던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가 지원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경쟁하듯이 출산 축하금을 인정하기보다는 좀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을 다시 연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년 연속 광역지자체 합계 출산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종시. 그러나 2015년 1.89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1.2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젊은 도시 세종시 역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의 평균 연령은 38세로 전국에서도 가장 젊은 도시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어린아이도 많지만 청년 인구 비중이 큰 도시가 바로 세종입니다. 이런 세종시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올해 다양한 청년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세종시는 청년 나이 상한 기준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로 확대했습니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청년 인구는 기존 7만여 명에서 10만 3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68개의 과제에 이르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추진됩니다. 투입되는 예산만 414억 원에 이릅니다. 먼저 4-2 생활권 복합 캠퍼스 부지에 들어설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계획이 눈에 띕니다. 교육과 연구, 산업, 주거 기능 등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연말까지 기본 방향을 정하고 내년에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2026년까지 부지 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대학가 연구와 창업이 선순환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서 도시건설 3단계에 접어든 우리 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 생활권 공동 캠퍼스 개발도 본격화됩니다. 현재 임대형 캠퍼스는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고 분양형 캠퍼스는 다음 달까지 자녀 부지에 대한 추가 분양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도시민 조치원은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청년 로컬 컨텐츠 타운 조성도 추진됩니다. 조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자원에 청년의 창조 역량과 도전 정신을 더해 볼거리와 즐길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거리를 조성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이달 들어 관련 부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종 로컬 컨텐츠 타운 TF도 구성돼 운영 중입니다. 지역 자원을 브랜드화하고 클럽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년 창업을 지원하며 문화예술 행사와 연계를 통해서 골목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해 개최됐던 전국 대학생 사이버 보안 경진 대회를 올해부터는 국제대회 규모로 키워 사이버 보안 메카 도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세 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인 싱싱장터 새롬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9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발전투자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총 사업비 121억 원을 들여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1층에는 직매장이 있고 2층에는 가공소, 3층에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구성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장을 보고 책도 읽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새롬점 운영은 주식회사 세종 로컬푸드가 맡게 되며 농산물 공급을 담당할 지역 농가 400여 명을 모집한 상태입니다. 아산 디지털 일반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산업단지 계획 변경안에 대한 합동설명회가 오는 2일 은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8년 준공된 이 산업단지에는 현재 6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이번에 하나머티리얼즈가 반도체 관련 공장 설립을 위해 32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 계획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에 아산시는 현재 관련 변경안에 대해 주민 공람 중으로 2일 합동설명회를 가진 후 24일까지 주민 의견서를 접수받고 올해 상반기 중 변경안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천안시티 투어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빵카달달 코스를 개발해 시범 운영했습니다. 주말에만 운영될 빵카달달 코스는 각원사 청동 대좌부를 기점으로 태조산 둘레길을 둘러보고
유량동 맛집에 이어 성성 호수공원에서 빵과 커피 등을 즐긴 뒤 타운홀 전망대에서 마무리하는 구성입니다. 시는 개선점을 반영해 오는 3월 4일부터 올 한 해 동안 주말마다 총 60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산시가 2023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4일 영인면 벼재배 교육으로 시작된 이번 교육은 총 31회에 걸쳐 3,270명의 농업인이 참석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가 진행하는 최신 농업기술 교육을 비롯해 변화한 농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공통교육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 준공 예정일이 내년 12월 말로 연기됐습니다. 구간 내에 있는 용수로가 사용되는 기간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시는 준공 예정일을 연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확포장 공사가 시작된 운양대로 3-36호. 아산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를 잇는 도시계획시설로 총 길이 1.2km에 교량 1개소를 포함해 2차로로 개설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은 도비 11억 원을 포함해 모두 73억 원으로 공정률은 현재 2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는 환경과학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대형 차량 분산을 통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당초 지난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을 이유로 준공 시점을 올해 말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확포장 공사 구간 내에 포함된 용수로로 인해 영농기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면서 변경된 계획에도 차질이 생겨난 상황. 이에 시는 환경과학공원부터 아산대교 간 확포장 공사의 준공 시점을 내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용수로 사용 기간에는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면서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졌다며 준공 예정일 변경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공사 기간이 늘어난 만큼 공사 현장을 꼼꼼히 살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상 문제와 교량 건설 등에 이어 용수로 사용 기간 공사 불가라는 변수까지 생기면서 시민들의 기다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전동 휠체어나 스쿠터 등 활동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부품 교체와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연간 2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를 원하는 장애인은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한 후 시에서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해 서비스 받으면 됩니다. 천안시는 제101회 어린이날 행사 준비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어린이기획단 40명을 모집합니다. 천안에 사는 초등학생이면 시청 홈페이지 아동친화도시 게시판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기획단이 제시한 의견은 천안시 문화재단에 전달돼 오는 5월 어린이날 행사에 반영됩니다. 천안 홍대용 과학관이 정월 대보름을 맞아 2023 정월 대보름 온 오프라인 달맞이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천안 홍대용 과학관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5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행사는 천체 망원경을 통한 보름달 관측과 달과 연관된 특별 강연 등 보름달과 연관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온라인에서는 보름달을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천안 문화재단이 한뼘 갤러리 공간 지원 사업 상반기 정기대관 공모를 시작합니다.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인 한뼘 갤러리는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전시 공간 무료 지원을 통해 창작 의욕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정기 대관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내 1주에서 2주까지 전시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천안 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종시에 있는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으로 운영됩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은 이곳에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품을 도입하는 시범 사업을 2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장례식장에 다회용품을 비치하고 초음파 식기세척기와 자외선 소독기 등 관련 기반시설 설치를 마쳤습니다. 공단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다회용품을 통해 접객 음식을 제공할 예정이지만 조문객이 많아 원활한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일회용품 사용을 병행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